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또 외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신으로 넘어갈게요. 이 폭스뉴스, 네. 유명하죠. 폭스뉴스를 보시면은 7월 2일자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 40명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중국 기업에, 즉 그냥 요약하면은 네. 한국 정부의 친중 스탠스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아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 겁니다. 네. 반대로 미국 기업에게는, 미국한테는 불균형적으로 대하는 것이 우려된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 스탠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폭스뉴스가 지금 거의 미국에서 탑을 찍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지금 되거든요. 탑이에요. 예.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제프 앱스타인과의 어떤 그 뭐 음란 문자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언론과의 어떤 다툼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계열사의 폭스뉴스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뉴스는 어떤 보수 신문으로서 지금 트럼프의 어떠한 마치 대변을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실질적인 대화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폭스뉴스가 내거는 뉴스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도 가장 많고요. 지금 네, 네. 구독자 수도. 예.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맞는 상황이고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내용이 지금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고 저희가 일전에 윤호 기자님이랑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뒤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맞아요. 오세희 의원 예. 기억나시죠? 이때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차이나 커머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그러니까 쿠팡 같은 중개업자가 이제 그 판매 대금의 정산기일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을 한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이제 물건 파는 어떤 소상공인이란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물건이 판매된 40일 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0일 후에 돈을 줘라. 약간 이런 거였고, 그리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뭐 쿠팡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규제를 해야겠다. 근데 그게 쿠팡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중소 같은 기업,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 남은 거 별로 없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국내 기업이 모두 규제 대상이 포함됐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은 해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이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좋으라고 만든 법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 중국에 너무 꿀 빨고 있다라고 비판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폭스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안 하면 미국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리, 뭐 테무, 틱톡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데 구글, 애플, 메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서한을 보낸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권이 미국은 규제하고 중국 CCP, 공산당은 돕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해달라고 하면서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은 한국이 반미 친중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서 서한에는 상호 관세율 25%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기술 규제 저지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지난달 그래서 캐럴 밀러 의원이 한국 내 미국 기업 보호 법안을 재발의를 했고, 미국 의회가 이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폭스뉴스 표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통상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고, 관세 재부과 및 제재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25% 관세를 맞은 상태인데 관세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뭐 여러 명 보내거든요. 미국 위성란 안보실장도 비공개로 출국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비공개가 아니죠. 뉴스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올 점 비공개 출국은 아닌 건데, 지금 어쨌든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9월 1일? 위해서 9월 1일이었나요? 8월 1일, 예, 8월 1일, 8월 1일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작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그냥 지금 쭉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친중, 친북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자,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이제 북한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도 받아 썼으니까 미국 측에서도 또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게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심지어는요 북한 영화까지 누구나 보게 제한을 푼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선전용이 아닌, 그러니까 검수를 해가지고 선전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네.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영화, 뭐 소설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선전용이 아닌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을 비공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로 푼다, 네. 제한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대북 방송은 몇십 년 만에 전면 중단을 한 거예요. 지금 50년 만인가요, 네. 이게? 네. 대북 방송을 50년 만에 전면 중단을 해놓고 북한의 컨텐츠는 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탈북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정확히 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 이거는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교법이라고 북한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 확산을 막고 있는 북한의 어떤 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사람이 몰래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심하면 총살도 당하고, 아시겠지만 중학생까지도 처형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 심지어 걸로. 가족까지 같이 피해 입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거기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례 원칙까지 적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는 그런 거 봤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풀어놔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쪽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계속해온 대북 라디오 TV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이 됐다라는 보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라디오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 FM, 자유 코리아 이거 모두 방송을 멈췄고 대북 TV도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한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네들도 이렇게 하겠나라고 합의가 된 게 전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전에 북한과 교감이 있지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국정원이 이렇게 해주면서 정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 통일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22년 전에 통일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이렇게 밝혔고, 통일부는 북한한테 개방하겠다 하고,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양측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종석 국정원장이 통일부한테 어떤 압력이라든지 입김을 넣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2년 전에 통일부 장관 이력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이 한 뭉텅이로 가져가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은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북한 영화 보았다고 해서 북한으로 탈남을 해가지고 탈북을 한 것처럼 봐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은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네. 사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정정을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게, 네. 북한의 매체들, 심지어 그 탈북민 출신인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방송을 저랑 같이 했었던 김금혁 전 보좌관이랑 제가 좀 대화를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 내용 가지고. 네.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 소설, 뭐 만화 중에 선전용의 그런 색깔이 없는 것이, 정말 네. 완벽하게 100% 없는 것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아 맞네, 북한이라는 국가는 중국보다 더한 네. 마치 이 김씨 일가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네. 집안이지 않습니까? 사이비 네. 종교처럼. 네. 그래서 그런 국가가 아니죠.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집단에서 만든 영화, 네. 소설, 만화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했을 때는 일단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귀괴한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호기심. 네, 네. 얘네들은 뭘까?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 특히나 나이가 어린 1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컨텐츠를 네, 받아들였을 때 네.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보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은 네.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의합니다만, 뭔가 이제 북한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동의를 공개를 개방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퀄리티가 너무 낮고 K 콘텐츠가 굉장히 저희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해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감화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자살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북한 자체는 정보가 통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개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일본, 중국, 태국 더 멀리는 뭐 일본, 인도까지 미국, 인도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BTS가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이제 김정은 일가의 고급 승용차라든지 명품 의류,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여오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조선중앙TV 백학벌의 새봄이라고 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최근에 저희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드라마를 따라한 것 같다.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를 뭔가 의식한 듯한. 원래 북한은 가부장적인 어떤 체제가 당연히 되어 있는 곳인데 가부장제를 벗어나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문화가 얼마나 사람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6시 내 고향 같은 걸 보고 탈북을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 한국 방송이 정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위험성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과 비슷한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취지가 뭐였냐면은 이게 제가 썼었던 기사인데 외국인이 이제 북한을 관광을 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가가지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가이드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의 힘, 그가 방문할 때마다 뭐 정말 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괴한 외국인 입장에서 뭐 한국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종교적인 물건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밝혔고 또 그곳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형성하는 요인이에요. 제가 말했듯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뭐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에 가봤자 이런 거죠. 북한 정부 절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마라톤 때문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달리면서 주민들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아니 화장실 하나도 허락받아야 되는 나라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크게 올렸었고 그게 조회수가 높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관광을 열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열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결국에 그게 김정은 일가가 돈을 벌고 김정은 일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결과만 나올 뿐이다. 이런 식의 결과만 초래될 뿐이니 굳이 왜 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신도 이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알자지라부터 해가지고 뭐 A뉴스 Z 이런 외신들이 해외 외신들이 북한 개별 관광 검토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그러니까 검토에 대해서 외신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외신들이 해당 내용을 다루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신들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북한 김정은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단순히 호기심으로 야 나도 금강산 가보고 싶다.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무슨 맛일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금 AZ 뉴스를 지금 보시면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법적으로 해외 자본을 들일 수 있는 수단이 몇 개가 없는데 여기 나온 표현이에요. 그중 하나가 관광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북한이 해외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관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이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2008년에 우리나라 관광객 한 명이 북한 군인에게 총살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 아직 북한이 뭐 사과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네.
그런 사과를 한 게 없습니다. 네. 예, 아직도요. 아직도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앵커님 아시겠지만 이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절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와 어떠한 사이가 안 좋을 때, 북한과 남한 사이 기류가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마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북한과 아직 전쟁 중입니다. 네. 예, 휴전이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휴전 국가이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이 개별 관광을 다시 허용을 해가지고 북한에 간다 칩시다. 네. 그 북한에 간 우리나라 국민들을 갑자기 태도 돌변해가지고 포로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북한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도 외국인이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학교에 들어갔다가 억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북한이라는 곳은 그냥 우리가 미지의 세계, 궁금하다, 모험하고 싶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수틀리면은 가둬다 놓고 그거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못된 나라기 때문에 못되다는 표현을 해도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쉽게 그냥 열어가지고 우리가 뭐 아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끼리 놀러 가자 금강산 보자 하하호 이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결정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북송금 혐의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가 지금 재판이 중단됐다라고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 1심에 멈춰선 단계고 미국은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꺼내달라고 지금 옥중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면해달라고 지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정말 다 한 것이라면, 그러면 의혹일 뿐이라면은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서 형기를 채우려는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폭 영화를 봐도 야 너가 5년만 있다가 나오면은 그쵸. 뭐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약속이 오가잖아요. 형님 대신 5년이요? 막 이러면서 막 참고 막 참아서 막 거기서 가만히 있고 그런 건데 5년이 뭐야? 한 달도 못 참았잖아요. 예. 그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고 뭔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법정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와이프도 옛날에 재판에서 소리도 질렀었고, 그러니까 국민들 알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직전부터 계속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 대북송금입니다. 맞아요. 네, 대북송금 정말 CI에서도 밑줄 쫙 긋고 빨간색으로 쫙 표시한 다음에 볼드 표시해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대북송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과거 20년 전에 친북 기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탈레반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22년 전에 워싱턴에서 별명이 탈레반이다 이렇게 이종석의 팀이 네, 이종석 팀의 별명이 네. NSC 그 상임의장일 때 탈레반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도 보수 정권이었어요. 맞아요. 보수 정권한테 있어서 이종석 팀은 그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CIA와 국정원장이 어떤 공조를 해가지고 한미 안보를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와중에 국정원장은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쪽은 오히려 우리는 북한에 놀러 개별 가가지고 관광. 개별 관광을 풀어주고 또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이 자체가 미국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김정은의 스위스 사치품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엄청 좋아해요. 스위스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네, 뭐 에멘탈 치즈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한다고 하던데, 에멘탈 치즈 그리고 뭐 수제 스키 1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 뭐 지금 여기 플렉스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시계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플렉스 엄청 많이 하고 또 2억 원짜리 시계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싼 2억 거? 원 시계가 있어요? 네, 2억 원짜리 시계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싼 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금강산 한번 가보겠다고 우리가 발 한번 잘못 들었다가 북한에 가둬질 수도 있고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살당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평양냉면 하나 먹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게 김정은 시계 사주는 꼴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핵개발 도움 주는 거다. 그렇죠. 라는 다 거. 이게
뭐 1차적으로 금강산 뭐 개별 관광이든 뭐든 북한 관광이든 뭐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북한에게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 놀러 가서 쓰는 돈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북한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돈 버는 짓을 왜 하냐? 이런 비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채팅창에서 김정은 스위스에 환장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스위스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스위스 제품들 중에서 시계는 특히나 이 워낙 좀 유명하니까 맞아요. 예, 비싼 시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타파님이 이제 채팅으로 우리는 휴전 중이다 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